최근 개봉한 한국 오컬트 영화의 대표주자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3월 22일 현재 10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번 주말인 5월 23일에서 24일에는 미스테리 오컬트 스릴러 장르에서는 초유의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위협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거두는 것이라서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상 외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 133개국에 이르는 나라에서 개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미 개봉한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현재 관중들의 입소문을 타고 기존의 한국 영화가 이루었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뉴스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적인 초대박 흥행에 대한 기대도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연 파묘가 기존의 세계적 데이트 영화인 기생충을 뛰어넘는 세계적 흥행작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파묘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국제경쟁 부분에 초청되어 겹경사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 포르투갈의 판타스포르토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묘는 133개국의 개봉 대상국에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본에서도 개봉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일본 극우 진영에서는 얼마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친 드라마인 경성 크리처와 함께 파묘를 대표적인 반일 드라마와 반일 영화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묘가 실제로 일본의 극장가에서 상영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사 산케이 신문의 파묘와 관련된 기사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반일 오컬트 영화가 인기, 조상의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일본의 악령 퇴치, 과거 일본을 악당으로 만들고 그 망령과 현대 한국인이 싸운다는 반일 오락 영화가 대박을 터뜨려 화제다. 제목은 무덤 파기를 뜻하는 파묘. 주인공은 한국의 토속 문화의 상징인 여자 샤먼 무당 역의 김고은과 무덤 등 지세와 운세를 점치는 풍수지리사 역의 최민식, 남녀 2명이다. 가쁘지만 불행한 출산과 정신착란 등 이상한 재난을 겪는 재미교포의 부탁을 받고 화근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 그곳에서 뛰쳐나온 일본의 악령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실로 만화스럽게도 보이지만 반일과 관련된 묘사에 있어서는 꽤 공들인 흔적이 있다. 묻혀있던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사실 한일합병에 협력한 친일 매국노였다고 한다. 게다가 무덤에는 또 하나의 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옛날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수가 묻혀 있었다는 설정이다. 즉 100년 전과 500년 전의 역사에 관계되는 반일 스토리로 마지막은 풍수사가 사무라이 차림의 유령과 무덤에서 사투를 전개한다. 그런데 무덤이 있는 산은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일합병 시대의 일본군 당국이 한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하여 일본 장수의 무덤을 그곳으로 옮겼고 동시에 여러 개의 쇠막대기를 박아놓았다는 항상 들어왔던 일제 풍수모략설까지 등장한다. 이런 반일파리의 오락 영화에 대해서 매스컴은 화제작이라고 극찬을 하며 감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청일 전쟁으로 조선을 청해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켰고 부동항을 원해서 트집을 잡는 러시아를 침묵시키기 위해 러일 전쟁을 했고,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시킨 것은 공산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아시아인을 인종차별하는 구미제국에 맞서 태평양 전쟁을 벌인 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현명하고 용감한 일본 선조들에게 감사한다. 일본이 반한 영화를 만들어 일본에서 즐기고 있다면 저쪽에서는 온 국민이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아비규환의 고함을 지르며 불평해 오겠지요.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일본인 쪽이 어른이고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업계에는 전 정권 계열의 현 야당 계열이 좋아하는 면면이 많은 것 같아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현 정권 비판을 불러일으켜 잠재의식 속에 야당 지지 부탁해를 심어주려는 것일까요?
이 풍수에 의한 기맥 단절이나 쇠말뚝과 같은 유형의 이야기는 한국인 연구자의 손에 의해 완전히 착각이자 초자연주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고 과거에 해명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매우 기뻐하는 이 나라에서 평화상 이외에 노벨상 연구자가 배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영속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풍수의 혈맥을 끊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대부분 짜고치기 연출이었지만 시청률은 꽤 있지 않았을까? 한국은 매년 반일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 한때는 계속 위안부 영화가 있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반일의식이 없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반일을 지향하다 보니 일상생활과 엔터테인먼트에까지 극히 자연스럽게 반일이 나타난다. 적어도 일본인이 객관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이므로 진정한 의미로 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교육에서조차 반일이니까 한국에서 반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반일 요소를 도입하면 국민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비즈니스도 됩니다. 게다가 반일만이 지금의 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 요소가 없어질 리 없고 애초에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환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아니지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는 엄청나다고 항상 느끼게 된다. 일본에서 한국의 두더지 게임이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분명 차별이라고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언론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써댈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아무런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으로 포로로 잡아왔던 조선인들을 귀국시켰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남기로 선택했다. 현대에도 제1조선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삶의 어려움은 400여 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성과 민족성은 항상 의문스럽게 느껴진다. 덕혜옹주가 생각납니다. 한국의 마지막 공주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덕혜옹주를 한국인은 개 취급을 하고 때립니다. 일본인이라면 왕족 여성을 때리거나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본인과의 차이점이라고 확신했어요. 평생 사귀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